모두가 알아야 할 회사의 AI 변화 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AI 기술을 이용해서 학교나 회사, 기업이 디지털 전환, AI 전환을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코디네이터 조코디입니다. 정말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가던 커피집 말고 다른 커피집 가는 것도 싫고, 늘 가는 식당 말고 다른 식당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업무 환경이 바뀌는 것은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죠.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렇게 업무를 했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새로운 도구를 주면서 앞으로는 이 도구를 사용하세요 라면은 궁금증보다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왜 이런 걸 하냐고 불평불만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다가 업무에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재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정말 스트레스 지수는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변화 관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20년 전에 있던 변화 관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때 어떤 환경이었냐면은 20년 전에는 사실은 회사에 IT 시스템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PC에서 아래야 한글 정도로 워드나 아니면 PPT 이런 거 만들 시기였고, 이메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빠르게 IT 업무 시스템들을 IT로 많이 전환을 했었죠. 특히 ERP나 SCM이나 그룹웨어나 KMS 이런 정말로 많은 시스템들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 말고도 일반 회사에서도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불만이, 나는 이렇게 해서 맨날 엑셀에 작업을 하고 그거 이메일로 전달하고 팩스로 보내고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시스템에서 다 입력하고 처리하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했던 업무 경력, 업무 노하우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반발이 있었고, 나 그거 사용 안 해 라고 하는 움직임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시스템 도입 이후에 직원들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큰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이 하도 반발을 해서 개발을 다 해놓고 도입을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변화 관리는 이 시스템의 목적, 이것을 하면은 왜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변화 관리의 목적이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결제 시스템, 지금이야 모두가 사용하고 있어서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직원이 대리한테 결제받고 과장한테 결제받고 이렇게 하는 거가 당연히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 부장님은 나 그거 안 해 그러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종이로 해가지고 결제받고 다시 그거 똑같이 전자결제 시스템에 플로우 올려가지고 결제하고 이런 진풍경도 있었죠. 결제도 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장이 로그인해서 결제하고 이러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변화 관리 정말 참 어려운 개념이고요. 왜냐면은 변화를 관리한다는 거 평상시에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IT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간단하게 요 그림으로 하나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헬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당연히 생활의 일부가 됐죠.
업무가 바쁘면은 아침에 가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퇴근하다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업무가 좀 빨리 끝나서 일찍 들어오면은 그 시간에 가서 헬스도 합니다. 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바로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가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뭐 트레드밀도 그렇고 운동 기구조차도 사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또 일주가 지나면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참 계속 몇 년째 반복되는 현상 보면은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변화 관리 없이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관리 없이 운동을 의지로만, 나는 내일부터 운동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운동이 생활화되기는 쉽지 않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한 3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각각의 핑계를 대서 어떻게 하면 오늘 헬스클럽 안 갈까, 뭐 이런 핑계 만들기에 바빴는데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화가 돼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회사 생활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7시에 약속이 있으면은 6시에 헬스클럽 가서 1시간 열심히 운동하고 7시에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왜 실패를 하냐? 사실은 운동도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재미도 만들고 뭔가 좀 자신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헬스클럽 가서 막 20kg 아령을 들고 이러면 사실 며칠 있다 보면은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1년짜리 헬스클럽 끊어놓고 이제 몇 번 안 가고 계속 미안함의 마음,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1년 내내 시달리는 경우들이 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화 관리가 어려운데 과연 회사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하는 회사가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어디냐면은 이부자리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마라톤 대회에 가면 항상 놀라는 것이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자리 대표님이, 사장님이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직원들한테 많이 격려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10km 마라톤 완주하면 얼마, 뭐 또 하프 마라톤 완주하면 얼마, 이렇게 보너스도 주신다고 하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가면은 이부자리 단체 티를 입고 저렇게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 변화관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반인은 아니고 파트너분들, 리셀러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변화관리를 뭐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요 표 하나를 가지고 이틀을 교육을 합니다. 저는 저 표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밌고 할 이야기도 많고, 정말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얘기해라 라고 했을 때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재미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저 표를 보면은 뭐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이 구글의 워크스페이스의 변화관리의 저 표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변화관리를 전이라고 하는,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갑자기 재택근무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구글 워크스페이스와 같은 협업 도구를 도입을 했는데, 또 많은 회사들이 그 도구를 사용하다가 다시 윈백, 원래 환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우리 회사랑 잘 안 맞아, 내가 일하는 방식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건 이제 대표적인 이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실패를 했냐면, 아까 그 헬스클럽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조직 전체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협업을 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도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일인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다 노트북 싸들고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당연히 안 맞겠죠.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으니. 그래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도입한 회사의 담당자분이 발표를 할 때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도입은 IT 시스템이나 도구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변화관리가 시작이고 변화관리가 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변화관리가 잘 되면은 도입이 잘 되고 변화관리가 안 되면은 항상 실패를 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도입이 잘 안 되는 이유, 특히나 대기업인 경우에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준비 단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이제 변화 관리로 넘어오면은 AI 변화 관리도 어렵습니다. 디지털 변화 관리보다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AI 서비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볼 때 한 몇백 가지는 될 것 같고요. 또 회사가 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급에 따라서 또 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업데이트가, 이것은 뭐 정말 월 단위가 아니고 주 단위로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챗GPT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이런 AI 서비스 책을 못 쓰는 이유가 써 놓으면은 업데이트가 돼 버립니다. 책을 쓰다 보면 업데이트가 돼 버려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책의 개념도 특히나 IT 서적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AI 변화 관리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AI 도입 실패 사례 3가지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대표님이 조찬 미팅에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IT 팀장, 부서장을 호출을 합니다. "잠깐만 내 방으로 오세요."라고 하더니 내가 조찬 미팅에 갔는데 오늘 우리 경쟁 회사에서 뭐 어떤 AI 서비스를 뭐 도입을 했는데 갑자기 뭐 생산성이 올라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회사도 자 도입하는 거 준비해 주세요." 인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전에도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KMS라고 하는 지식관리 시스템, 그때 인제 약간 20년 전에 트렌드였는데 특히 대표님들이 조찬 미팅에 가서 이런 뭐 지식 관리, 뭐 암묵지에 있는 거를 형식지로 하면은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뭐 개선이 되고 뭐 표준화가 되고 이런 얘기들 를 듣고 오십니다. 그러면은 또 갑자기 기획부장 불러서 우리도 KMS 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 실패를 했죠. 왜냐면은 대표님 그런 의지만 가지고는 사실은 회사의 지식을 형식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도구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인제 IT 분들, 특히 인제 벤더 영업사원분들하고 많이 친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업사원이 어느 날 오더니 우리 회사에 요번에 AI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 요거를 뭐 도입을 하시면은 뭐 기존의 서비스들 뭐 장비들 가격도 할인해 드리고 뭐 이것도 좋고 뭐 저것도 좋고 막 합니다. 근데 마침 생각을 해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 잡을 게 없어요. IT 팀장 입장에서 '아 좋다. 저거나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마치 하드웨어 도입하듯이 뭐 소프트웨어 도입하듯이 그냥 "AI 서비스 도입하면은 회사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실패를 합니다, 100%. 또 하나 인제 회사에 인제 이런 분들 계세요. AI 정말 서비스 잘 사용하시는 분들. 그분은 뭔가 뭐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막 그림도 만들고 막 이상한 것도 하고, 특히나 업무 속도도 빠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막 그 사람이 뭐 AI 쪽
특화 인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서장이 보다가 야, 저 사람이 쓰는 저 AI도 우리 모두 다 쓰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나운스를 해버리는 경우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노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션이나 슬랙이나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잘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사람 업무에 잘 맞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제 전사적으로 또 사용하기에는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노션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거 아닌데,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노션. 왜냐면은 IT 누군가가 저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쓰면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도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 관리를 잘한 회사를 한번 소개를 드리면은, 국내 회사는 이제 포스코고, 이제 외국 회사는 월마트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저 용광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공장이나 제조업체에서는 수율입니다. 수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재료를 넣어서 똑같은 인원을 넣어서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공장의 정말로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저 수율에 따라서 회사의 그런 이익이, 성과가 달라질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코에서도 용광로에서 샘물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까지는 다 어떤 그 오래된 숙련자들의 노하우에 의존을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겨울에는, 또 비 오는 날에는, 또 예를 들어 용광로에 그런 호주에서 오는 철강석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수들을 기존에는 작업자들의 머릿속에 경험에만 남아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형식제로 하기에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포스코에서는 이것을 AI로 대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체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한테 정말 AI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AI를 많이 도입해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도 보면은 그냥 유통회사죠. 유통회사인데 IT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할 정도로 AI를 잘 쓰고 있습니다. AI 챗봇으로 납품 협상을 시키고 있다. 정말 월마트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의 품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천만 개는 될 건데, 그거 하나하나 다 회사 직원들이 가격 협상한다고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했습니다. 월마트는 이제 AI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놀이터 같은 개념으로 직원들이 많이 그냥 부담 없이 사용하게 경진대회도 하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오랫동안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보면은,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도입하는 회사가 있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 회사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100번, 1000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자기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은 것인데, 그 결과만 가지고 도입을 한다. 100% 실패를 할 거고요. 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마케팅적으로 그냥 성공도 아닌데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변화 관리 방법은 이런 선순환 관계를 좀 가지고, 첫 번째로는 AI 학습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도 사실은 어려운데 AI를 전 직원이 다 공부를 한다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만 잘 성공을 하시면은 여러분 회사 생산성이 정말로 몇 프로가 아니고 몇 배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AI 학습 환경이 중요합니다. 기존 인력도 중요하고 신규 인력,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성공하는 회사는 아예 업무 시간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같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인제 영국의 패션 회사인 올세인츠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아예 업무 시간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디지털 도구 서로 소개하고 사용해 본 경험들 이런 거 공유하면서 계속 업무 전환을 해서 올세인츠도 성공을 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플레이그라운드, 아까 월마트에서 인제 추진했던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사용을 해 보는데 그게 개인적인 업무 환경이 아니고 회사 업무 환경에서 사용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업무 환경에 영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경진대회나 뭐 아이디어 이런 것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업무를 그냥 AI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사 업무도 많고 사실 뎁스도 깊겠죠. 근데 그런 걸 갑자기 아무리 좋은 AI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인사 업무를 대체는 할 수가 없고, 방법은 뭐냐면은 인사 업무를 계속 브레이크 다운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업무를 할까 여러 가지 리스팅을 해 보고 그 업무를 또 브레이크 다운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 4단계 가면은 하나의 업무는 정말로 AI가 너무너무 잘하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켜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업무, 만약에 그 업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그러면 AI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프로세스를 좀 전환을 하시고 거기에 맞춘다면은 사실 그런 업무는 AI, 디지털이 너무너무 잘할 수 있는 것이죠. 비용도 별로 많이 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업무 프로세스 전환, 브레이크 다운해서 방법을 찾고 적합한 업무를 찾고 이렇게 업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I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100명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업무에 그 AI 신입사원이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AI 업무 환경에 여러분 팀이 맞추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이 AI랑 잘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의 업무 환경, 업무 프로세스, 기존의 과거의 방식 이런 거 다 버리시고 AI 업무 방식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회사들도 있어요. 난 IT 잘 몰라. 난 사장인데 그 뭐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뭐 돈 얼마 필요한데 뭐 돈 내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사실은 잘 활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의 의지가 없는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야, 영업사원 누구 데려와. 그 사람 일을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회사의 뭐 경영 방침이라든가 비전, 뭐 전략 요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수정이 돼야 되고 어 위에 있는 경영진들도 변화가 돼야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게 인제 선순환 관계를 잘 가지고 계속 순환하면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변화 관리, 디지털 변화 관리도 그렇고 구글 워크스페이스 변화 관리도 그렇고 한 방에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자 1.0, 2.0, 3.0 이런 식으로 계속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게 추진하시는 것을 또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하신다면은 마치 헬스클럽 운동의 강도 조정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20 킬로짜리 역기 들고 하면은 바로 근육통 오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그냥 뭐 복만 가지고 운동하고 또 일주가 지나면 한 5 킬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어 우리가 도입할 수 있어요. 아무리 뭐 헬스클럽 다니는 목적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내가 뭐 20 킬로 뭐 내가 뭐 500 킬로 들고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다 부상 오고 금방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로 적응하실 때도 너무 한꺼번에 1.0 끝났다고 바로 2.0 하지 마시고 좀 정착화, 안정화 시간도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또 시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뭐 요즘엔 또 경우에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사용해 보시면서 좀 체질화 하시고 내재화 하신 다음에 다음 레벨로 하는 거 도전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AI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이런 디지털 변화 관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좀 저는 이 분야가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제 기존에 이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하드웨어 아니면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뭐 저런 게 필요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에 맞게 잘 커스터마이징해서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이것은 전사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실패를 한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우리가 인제 프로젝트 같은 거 회사에서 하다가 많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지금의 시점에서는 AI 이런 변화 관리 실패하면은 사실은 '아 다음에 잘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정말 회사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쟁사가 AI 변화 관리를 잘해서 생산성을 뭐 몇십 프로가 아니고 뭐 몇 배로 올려 버리면은 사실은 경쟁력의 경영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도입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도입하셔야 되고 그냥 단순하게 뭐 재미 위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뭐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은 뭐 상담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 AI 변화 관리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한번 더 소개를 해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